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도와드릴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매수 깔아주시군요. 15%에 네네. 35,20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될지 싶어서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참 시장에서 여러모로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 또 SK 하이닉스발 호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 마감이라 약간은 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이제 수급이나 이런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4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는 지금 15%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비중을 수익을 어느 정도는 조금 챙겨 놓으시면서 보시는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3분기 고객사의 디램 투자가 시작이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TGV 증착용 장비가 파일럿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또 이렇게 출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는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증착 장비 관련 사업도 또 영위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엮여서 기대감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재료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2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을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태양광 쪽도 원래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쪽이 좀 멈춰 있었다가 유럽 쪽에서 태양광 사업이 다시 또 재개를 하면서 수주 잔고가 좀 쌓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여러 가지 좀 좋은 환경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 반도체 종목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정이 좀 나와도 결국에는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4만 원 목표가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4만 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확보를 해두시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4만 원이 왔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해보자. 그리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주가 추이를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만들어드려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실까요? PNT 장비주 갖고 있거든요. 네네. 6만 원에 10%. 6만 원에 10%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고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PNT는 일단 중립이고요. 과장님이 또 긍정을 들어주셨으니까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워낙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뭔가 추세가 꺾인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걱정은 좀 기우인가요? 가격을 안 들었으면 부정으로 들려고 했었는데 아. 뭐 가격대가 뭐 6만 원대면은 네. 부담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PNT랑 CIS 두 회사가 이제 결국 전극 공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업황에 대한 게 회복 기대. 물론 아직 실적은 물론 PNT가 올해 컨센 자체가 1조 이상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반기까지는 5천억을 못 넣는 대략 한 4천억 정도에 대한 저 위아래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북미 공장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PNT나 CIS나 물론 수주 잔고는 충분히 계속 꾸준히 쌓여 있지만은 한 가지 계속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가 물론 테슬라가 뭐 잘 팔린다 하더라도 컨센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건 아닌 거는 그 이유는 테슬라는 애초에 저가 공세를 밀어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주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소재 쪽에 대한 가격 단가에 대한 어느 정도 하방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전기 시장 업황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하반기나 아니면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6만 원 가격대는 충분히 저는 최근에 많이 빠져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부분 전기차 회사들이 다음 2세대, 차세대 플랫폼을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었던 관련된 플랫폼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장비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존에 있던 설계 자체가 좀 뒤바뀐다라면 장비주 입장에서도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주행거리나 충전 속도를 좀 더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교체가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뭐 GM이나 포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와서 경쟁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한번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그 수주에 대한 조금 재고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다. 뭐 7만 원 안에서의 좀 밴드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에서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매수 단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16님은 현대 글로비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만 4,500원, 수익권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중이 10%인데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좀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또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워낙 현대글로비스 뭐 잘 가고 있어가지고 뭐 상단을 좀 뚫어줄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저는 일단은 상단을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상단을 뚫어주게 됐을 때는 지금 비중 10% 정도에서 절반 정도는 챙겨두시고요. 절반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그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 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가격은 한 23만 7천 원 정도로 손절선을 이제 잡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엔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현대 글로비스를 구심점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폐배터리가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쏟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그 작업을 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현대차 그룹에서 핵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영위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BDI 건화물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이쪽 해운 쪽에서도 좀 영업이익단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와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를 잘 맞춰주고 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 진행에 대한 소식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최소 25% 이상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시장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충족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기보다는 그 전에 25만 7,500원을 넘어섰을 때는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요. 저는 손절선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손절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4667번님께서 매경과 늘 함께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오셈 가지고 계시고요. 15,000원
60원대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아, 오늘 뭐 CXL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오셈 7% 넘게 하락했고요. 뭐 엑시콘, 오킨스전자 같은 종목들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아마 우리 총장님은 그때 삼성전자 CXL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냥 좀 재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HBM 쪽의 분위기가 타오르면은 좀 CXL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엔 7월 31일 날 컨퍼런스 콜 이후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HBM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라도 CXL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2026년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물론 CXL 자체가 얘네들이 1,000억, 2,000억 수익만 나와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삼성전자도 주가가 빠지니까 결국 오늘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이제 하다 보니 같이 삼성전자향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조금 윗꼬리를 달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노조 뭐 파업하는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7월 31일 이후에 3, 4분기 때 뭐 HBM이든 뭐 CXL이든 본격적인 캐pex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는 뭐 네오셈도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하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차라리 HBM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일 수도 있고 이어테크닉일 수도 있고 너무 CXL 비중이 너무 높다는 라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셈까지 이렇게 문자 상담 저희가 도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전략 만드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3가지 창구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BH고요. 네. 예, 지금 26,000원에 20%입니다. 오늘 26,000원이요? 오늘 사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닙니다. 한 달 정도 되셨나 봐요. 예, 네, 네. 하다 아. 더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뭐, 매수가 회복할지, 뭐, 네. 앞으로 좀 전망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일단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네요.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깜짝 실적 예상하는 기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우리 청사님 그 전고점 이상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27,000원이 살짝 저항대로 작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7,000원을 돌파를 하면 뭐 29,000원, 3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미 고객사의 그 핸드폰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다음 6월 11일이었어요. 이때 애플이 이제 AI 전략을 공개를 하면서 기존과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좀 기대에 못 미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다 보니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줬고 또 오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AI 핸드폰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제 아이폰 16에서 AI가 탑재됐을 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되살아났는데 오늘 약간의 음봉의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크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2분기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평가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향후에 하반기에는 더 좋은 흐름이 저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비중 20%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더 이상은 굳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면 관련된 업황들도 지금 같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한 3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대표적인 또 애플 수혜주인데 애플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 탈환을 했고 그러니까요. 또 BH 자체가 2분기 실적이라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하면서 한 3만 원 부근까지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으니까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BH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모셔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2 파워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10원에 10%요. 1,610원이요, 시청자님? 네. 1,610원이요. 아, 네.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아, 네. 아, 한 달 정도 되셨죠?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G2 파워 어. 두 분 다 긍정이십니다. 뭐 네. 앞서서 원전주 꼽아주셨었고 그러니까요.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과장님도 좀 원전주 이 체코 원전발 음. 모멘텀도 좀 좋게 보고 계시나 봐요. 지은 대표님보다는 덜한데. 네, G2 파워도 오늘 네. 뭐 한수원 관련된 유자격 등록 인정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17일 체코 원전 발표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협상자 이제 선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루마니아가 있을 거고요. 그 폴란드 2차 퐁티누프 이제 그 관련된 수준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루마니아 뭐 사우디 뭐 등등 있을 것인데 아마 이런 하반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원전 한 2년 동안 이런 정책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사실 주가가 사실 거의 박스권에서만 거의 머물렀었고 결국 본사 수주가 나와야 주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최근에 관련된 영국에서도 프랑스 EDF 때문에 이제 그 포기한다 얘기 나오면서 이 실질적으로 이거 다음 주 체코 그 원전 수주도 결국에는 프랑스 회사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입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한 6년쯤이죠. 2008년, 2009년쯤에 그때 처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받았을 때 그 이유가 주가가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결국에는 G2 파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뭐 BHI 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본사 수주 위에 주가가 3배 내지 4배 이상 주가가 갔습니다. 왜냐면 한번 수주를 받게 되면은 10년 아니면 15년 뒤에 밸류를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론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건 좀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G2 파워 입장에서 아까 가격대가 1,600원 말씀하셨는데 뭐 1,600원이 문제가 아니라 15,880원도 갈 수 있죠. 이거는 체코 원전이 수주를 받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코가 됐다. 그럼 그 다음 이제 루마니아 아니면 폴란드, 한국에 있는 한수원이 우리나라 우리 유럽에 있는 국가와 계약을 했네.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한 입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눈높이도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2, 3년 전에 방산에 첫 수출했던 네네. 거와 흐름이 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전 충분히 저는 기회가 이번에는 좀 좋은 반응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좀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아, 네. 체코 원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세론 뉴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15,000원 정도 가는 것도 바라볼 수 있고 그 향후의 수주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G2 파워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수익을 좀 봐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아,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를 잡으면 될까요? 아, 손절가요? 네. 네, 과장님 손절가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손절가는 만약에 9,500원 밑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평선이 여기 하방으로 뚫게 되면은 한 번은 손절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나중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도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만약에 G2파를 손절하시게 되면은 다음 원전을 사실 때는 우리 아까 이재인 대표님이 얘기했던 우진이나 BHI나 두산의 엘러빌리티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절 라인까지 저희가 좀 만들어 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주 G2 파워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위직 스튜디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700원에 10%요. 지금 7,700원이요, 현재가가 1,800원대인데 7,700원 맞으실까요, 시청자님? 네? 이거 오래되신 거죠? 이거 한 3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이고. 한참 그때 핫할 때 들어가셨네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70% 이상 찍히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네. 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믹 스튜디오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VR, AR 컨텐츠 영상에 이제 컨텐츠에 투입되는 영상 기술 전문 회사인데요.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갤럭시 언팩에서 이제 XR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XR 관련 플랫폼 출시를 이제 공개적으로 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그동안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 이야기한 부분이 XR 기기가 나와도 컨텐츠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좀 잘 구축이 되어야지 이게 나오는 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 구축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관련돼서 시세의 연속성이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MP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거의 상한가에 안착하는 분위기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분위기였지만 장 막판에는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16% 정도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매물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동안 나왔던 이슈가 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내기에는 모멘텀과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오늘 이 이슈가 나와서 약간의 이제 거래량도 좀 들어와 줬고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적인 측면의 하나의 일부분이지 이게 나중에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시세의 연속을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재료로는 좀 큰 기대까지는 하시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너무 매수가가 높으셔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비중 확대를 진행해서 가격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확실한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손절하고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다른 투자처를 일단은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확대 방안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언제 다시 한번 XR 관련돼서 컨텐츠 기업들이 예전만큼 대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이 위직 스튜디오가 그 안에서 대장격으로 강하게 힘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조절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드셨겠지만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위지빅 스튜디오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정성스럽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유튜브 댓글창까지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1129님이십니다. 위메이드 게임주를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9만 원이시고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한 몇 년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또 시프트업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상장할 때 과연 다른 게임주의 상승도 이끌어줄지 좀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 둘 다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프트업도 사실 부정을 좀 주신 상황이라 네. 위메이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도 부조이긴 한데 근데 시프트업과 색깔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이미 흥행을 했고 신작 부재의 모멘텀을 얘기를 했는데 위메이드는 사실 최근에 마운트 콕스 이슈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위미스 가격이 1,700원입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주상전화에서 그 당시가 위미스가 4,000원대였는데 그만큼 위미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나이트 크로우나 게임들에 대한 이 온보딩도 그렇고 이런 블록체인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적자를 전환했고 4분기에도 적자를 전환했고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CEO가 바뀌게 되면서 계속 회사는 바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마땅한 물론 이제 애초에 작년 3분기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그때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매 분기마다 올해 신작 준비가 되어 있고 미르포도 이제 올해 한 3분기나 4분기째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 진출한다는 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도 워낙 굉장히 게임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좀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이게 나이트 크루를 제외하고는 이게 막 흥행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아닌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위미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굉장히 조금 힘든 좀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조금 부정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9887번님께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3,500원에 19%고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큐리옥스도 참 그 바이오 학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거론이 됐었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지금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건지 이렇게 힘이 없는 주가에 지금 우리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랑 소모품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신약 개발하거나 진단했을 때 필수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공정인데 여기서 자동화를 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분석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원래 이 기업의 장비 같은 경우에 가격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이 좀 안 나왔는데 이번에 가격을 좀 다운시켰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관련돼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의 흐름을 같이 하기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홀딩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기술적으로 일단은 봤을 때 크게 물론 최근 하락이 좀 부담스러우시고 속상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살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39,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은 계속 가격에 대한 좀 가격이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다운시킨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조금은 더 홀딩을 하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손절 고민은 하셨지만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알려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힘드셨겠지만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은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YM텍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000원에 2%요.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방송 봤는데 네. 선저가에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그랬는데 시간외로 300원이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에서 한 1%, 2% 가까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네.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YM텍 두 분 다 긍정이십니다. 워낙 ESS가 지금 뜨겁긴 한데 그러니까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뭐 뜨거웠던 한중 NCS나 뭐 신성 ST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또 17%라는 불기둥을 뽑았거든요. 조금 더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삼성 SDI가 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뭐 1조 관련된 그 계약 논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YM텍이나 ESS 저장 시스템이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YM텍은 이제 EV 이게 릴레이 관련된 제조하는 이제 회사고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전기 에너지를 이제 배터리 내에서 전기가 했을 때 전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매출 비중에 한 90% 이상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YM텍에 얼마만큼의
수주가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단기적인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뭐 기존에 있는 이런 EV 릴레이 같은 경우는 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나 아니면 향후에 태양 전지 쪽으로도 계속 쓰임새가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런 국산화에 관련된 기술들은 추후에 고객사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매출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오늘 높은 가격에서 잡으시긴 했지만은 뭐 당분간 ESS 관련된 뭐 테마 이슈는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논의가 끝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 밸류 측정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때 빨리 먹고 나오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텍에 대한 상담을 좀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시간의 특징주도 좀 짚어볼게요. 특징주 보는 동안 저희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도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에서 HLB도 그룹주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